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그죠? 이럴 때는 어디 시원한 곳으로 휴가도 한번 쫙 떠나고 싶은데 요즘은 뭐 꿈꾸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저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평소에 보고 싶은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그동안 이렇게 보려고 쌓아뒀던 책들 있잖아요. 책들도 보시면서, 그렇죠. 뭐, 이럴 때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 좀 하는 거죠. 뭐, 그죠? 예. 사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생 공부라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공부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 그쵸?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딱 어울리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일본의 소설가이자 인생 경영 작가, 예. 도몬 후유지의 공부하는 힘, 살아가는 힘. 라는 책인데요. 우선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가볍게 읽기가 좋고요. 부담이 없습니다. 예, 요즘은 좀 너무 두꺼우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예. 작가는 치열한 그 인생의 전반기를 살아내고 인생 후반기에 비로소 자신을 삶을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전반기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에서 깨달은 공부의 어떤 그 목적, 어떤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에게 공부가 진짜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공부하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제 책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보통 50이 넘으면은, 뭐, 나 인생 다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어때요? 50 넘어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먼 선생은 이제까지의 우리의 인생은 기승전결.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끝나는 결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은 언제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는 기승전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삶으로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자기 미래를 어떻게 다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동안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 나와서 이거 공부와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지긋지긋한 공부 나이 들어서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죠? 예. 근데 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의 호기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야말로 긴 인생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후반기의 공부의 목적은요, 무슨 뭐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뭐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느라고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놓쳐버렸던, 그쵸? 그런 아쉬움들을 다시 살아보게 하는,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 인생을 다시 리뉴얼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인생학교에서 우리가 다양하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느긋하게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곡선으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선적인 공부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얼굴부터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릎부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라. 이런 건데요. 그죠? 이제 세상을 위에서부터 보지 말고,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보지 말고, 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데서부터 좀 겸허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살아있는 날것의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죠? 손발로 얻는 날것의 정보, 그죠? 거리의 호흡을 느끼고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자세.
그런 마음의 문을 여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도모 선생은 집 밖에 자신만의 서재를 여러 군데 두라.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그죠?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카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뭐 동호회 방, 취미방, 이런 거를 이제 한두 군데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세상의 온도를 느끼는 공부를 하라. 이 말이, 세상의 온도라는 말이 이제 좀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데 이 말도 참 재미가 있는데요. 시한부로 증발하라.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균형 찾기를 하라.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관계나 일이나 이제 뭐 사람들에 얽매여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거 참 힘들었죠. 그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한 것을 또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헤매기도 하고 또 없는 일을 만들어서 또 자신을 들볶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 지금 뭐 하는 건가? 나 지금 왜 이러고 살지? 이렇게 하면서 또 허탈해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요, 이 외롭다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이 외롭다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독이라는 것은요, 고독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만의 세계에서 내면에 이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 고독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말고 고독하라 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CEO들, 특히 뭐 예술가들,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정하게 자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CEO들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주간.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뭐 한 일주일씩 생각주간 뭐 이런 걸 갖는데요. 완전히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가족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에 자신을 맡겨놓고 새로운 어떤 삶의 아이디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제 균형을 찾는 거죠. 그죠? 자, 나를 깨우고 삶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좀 나름대로 개발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제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요. 뭔가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그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고 좀 깊이 있게 정말 사람과 세상의 온도를 느끼는 그런 것이 진정한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모 선생이 말하는 타원사상을 가지라. 타원적인 공부법을 하라.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쌓아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내 삶에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한테 적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좀 두뇌 활동이 가장 영민한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시원한 그 새벽의 공기 속으로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내민다는 느낌? 그죠? 내민다는 느낌. 내밀면은 나가면은요, 온몸의 세포가 구석구석 이렇게 막 다 깨어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쾌하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덥지도 않고. 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 에어컨 바람과 또 TV와 핸드폰과 노트북 이런 걸로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또 우리 이제 삶의 어떤 그 더위와 삶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요. 그 숲속에 가면 푸른 속에 피톤치드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뭐랄까요? 생생한 날것으로 내 몸을 한꺼번에 리프레시 한다는 그런 느낌? 그 아침에 그 아주 싼 그 새벽 공기. 그래서 새벽 산책을 갔다 오면 아침 밥맛도 좋고 또 기분도 좋고 이래서 식구들 갖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이 더위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적당히 피해가면서 도모 선생님 말씀하는 그 타원 사상의 이런 걸 지혜를 이렇게 그게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음악도 듣기도 하지만 유튜브에서 들려주는 아침 공부가 꽤 재밌어요. 예. 요즘 세상 궁금한 거 다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 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삽시다. 네. 저는 평소에 그 독서광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어떤 그 삶의 방식, 이런 거를 좋아하고 또 저의 삶의 롤 모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운명이 나를 지배하도록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질질 끌려가지 않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이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뚱뚱하죠. 미혼모죠. 뭐 돈도 없죠. 학벌도 없죠. 이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 또 억만장자가 된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바로 독서였다고 합니다. 예. 세상에 외롭고 또 힘들 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는 그런 어떤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책 속에서 그 책 속에 많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주도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저는 참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뭐 거창하게 뭐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까지 이 코로나 그리고 이 폭력적인 더위에 여러분들 끌려가지 말고요. 예. 이 또한 또 지나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도 주도적으로 사는 삶,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을 믿고 또 바라보면서 인생 공부하면서 살자고요. 그죠? 예.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